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이진석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IPFS는 기존의 HTTP보다 속도, 보안,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최대한 쉽게 HTTP와 IPFS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HTTP로 되어 있는 넷플릭스가 있어요. 넷플릭스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같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영상을 저장하고 전송할 때 HTTP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의 큰 저장 공간에 영화를 덩어리째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영화를 다운받으면 영화를 한 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서 통째로 보내주는 방식인 거죠. 반면에 IPFS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의 저장 공간에 영화를 통째로 저장했던 HTTP 방식과는 다르게 여러 곳의 저장 공간에 영화를 잘게 조각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영화를 다운받으면 조각들을 한 번에 전송해 주는 겁니다. 비교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기존의 HTTP 방식에서는 하나의 큰 저장 공간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넷플릭스는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텐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뚫어내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영상들을 다 해킹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반면에 IPFS는 하나의 영화를 해킹하기 위해서 제가 네모로 9개만 넣었지만 실제로는 1000개, 10,000개, 10만 개가 넘어가는 모든 저장 공간에 들어가서 조각조각들을 모아야 하나의 영화가 해킹이 됩니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쉽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HTTP 방식의 중앙 집중 서버는 높은 유지 보수 및 운영비가 필요한데 IPFS 방식의 분산 저장은 HTTP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공간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속도도 더 빠른데 보안성도 더 좋아. 근데 가격까지 싸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HTTP와 IPFS의 기술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파일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인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사용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코인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가 중요한데 파일코인은 그럼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사용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죠. 이 아마존 쇼핑몰의 평소 이용 고객 수가 약 100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평소에는 100만 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쇼핑을 해도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할인 때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제품을 50%에서 많게는 70%, 90%까지 할인해 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1억 명이 와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100만 명밖에 안 되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서버의 크기를 이만큼 늘립니다. 얼마만큼? 1억 명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할인 기간 동안에 1억 명이 막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죠. 크기를 늘려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할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용 고객이 다시 100만 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이 공간을 지으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로 들어가요.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사용을 안 하네? 그래서 아마존이 이 공간을 작게 나눠서 기업들에게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공간상의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대기업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방을 나눠서 기업들에게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는 거죠. 기억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부동산 임대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일코인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마존이 만든 HTTP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A라는 기업이 이만큼의 데이터 공간을 아마존에게 빌린다고 할 때 아마존은 이 공간을 A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습니다. 계약 조건마다 다르겠지만 현금을 받겠죠. 반면에 똑같은 IPFS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이 이만큼의 공간을 아마존에게 빌린다고 할 때 아마존은 이 공간을 A 기업에게 임대해주고 A는 아마존에게 현금이 아니라 파일 코인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일 코인의 사용처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은 사용이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파일 코인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사용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파일코인 좋다, 파일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왜 파일코인 가격이 오를 건지에 대해서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코인의 가격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 짧게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기본 원리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연매출 1000억 정도 나오는 A라는 쇼핑몰에서 1원짜리 코인 10억 개를 발행하고 우리 쇼핑몰에서는 앞으로 현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으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원짜리 코인 10억 개로 연매출 1000억의 시장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원이면 감당이 될까요? 당연히 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코인이 사용되는 시장 규모와 시장에 풀려있는 코인 개수로 대략적인 가격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파일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5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300조 시장이죠.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 데이터 사용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집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파일코인의 가치가 끝없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HTTP와 IPFS의 차이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파일코인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일코인의 가치가 더 오르겠구나, 파일코인의 가격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파일코인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리였습니다.